주식은 가상 주식으로 일단 하고 있고 주식은? 원래 그 전에 했던 거는 가상 화폐 했었어요. 가상화폐도 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오. 거는 이건 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절대는 아니지만 거의 시도하지 않는.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경제 교육을 해준다고 해서 많은 부모님께서 미국 주식을 사주세요. 대신 사주는 거죠. 네, 이게 애플이 됐던 뭐 애들이 좋아하는 디즈니가 됐던 뭐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주식을 사주시는 거죠. 그거 사주는 거는 경제 교육 안 된다 생각해요. 부모 세대는 디지털 이민자라고 표현하셨고 네. 지금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래도 빨리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들보다 더 또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 부모 세대의 부모, 그러니까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면 그분들께서 막 인터넷 뱅킹이 되고 뭐 카카오 택시가 됐던 배달의 민족 이런 것 어플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에 하실 때 잘 모르셔서 도움을 많이 부모님한테 드렸던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갭이 있잖아요. 네. 그것보다 갭이 더 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아이들은 이거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쓸 거예요. 그게 챗GPT가 됐던 아니면 이런 영상 그 AI 영상 뭐 제작, 편집 이런 것들 훨씬 더 잘 활용할 아이들입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이 엄마 모르잖아, 아빠 모르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저희 세대가 저희 부모님 세대한테 거의 모바일 뱅킹을 알려드렸듯이 저희 아이들이 저희에게 알려줄 상황 이미 벌써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부모로서 할 것은 부모도 계속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문제가 AI 활용법 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강좌가 되게 많이 보여요. 온라인이든 뭐 대면이든 그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기술이라던가 그 소프트웨어는 분명히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그 기술이 필요 없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기술 자체는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더 향상될 거기 때문에 기술은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기술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아이랑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제일 많이 요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지정화, 글로벌 트렌드, 투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부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모도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이 AI 하면은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 센터인데 전력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부족하니까 핵 에너지 같은 것을 뭐 Small Modular Reactor (SMR이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이제 필요하고 미국에서는 그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어요. 핵 에너지로.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환경 문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정치랑도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투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부모도 알아야 되거든요. 아이들만 배우는 게 아니고 부모도 새로 배워야 돼요. 왜냐면 저희도 이거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은 뭐 학교에서 이런 기술 아니면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배운다기보다 사용을 해서 뭔가 과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 관련된 직업이 아닌 이상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취미상 조금씩 하고 있지 그걸 제대로 사용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법은 배운다 하더라도 이걸 어떤 용도로 어떤 뭐 과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막 AI 사용하는 것도 번역을 한다던가 간단히 뭐 검색 용도로 사용한다던가 굉장히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같이 배워야 돼요. 나이 들어서 뭐 배우는 게 어렵잖아요. 배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이들도 부모를 안 찾습니다. 왜냐면은 답 제일 잘 찾을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챗GPT한테 물어보면 될 거 부모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학습적인 질문을 하면 부모보다 훨씬 더 답을 잘 해줄 거니까. 네, 부모가 뭐 그 전공자여가지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뭐 학원가 이런 데도 솔직히 AI가 더 잘하니까 부모도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캠프 하시는 게 부모 자녀 같이 오는 건가요? 다 있어요. 제가 온라인도 하고 하이브리드 있고 오프라인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캠프 중에서 제 최연소는 44살부터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성인도 있어요. 부모와 아이가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레고를 이용을 해서 하는 캠프를 몇 년 동안 지금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잘 가르쳐줬는데 부모가 모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에 대해서 뭐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진짜 요 5살, 6살 된 아이들과 세금 얘기를 막 하고 있고, 뭐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이제 아이가 끝나고 집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캠프 기간 끝나고 나서는 이게 이어질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다 맡기셔서 여기서 그냥 수업하는 거, 그래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시도했던 건 그렇다면 부모랑 아이랑 같이 넣자. 네, 그래서 그때 과천 과학박물관인가? 네. 거기서 처음을 시도해봤었어요. 부모랑 아이는 같이 하는 수업. 어차피 캠프는 1주밖에 안 되니까 1주 끝나고 나서도 집안에서 계속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모랑 같이 하니까 오히려 좀 더 좋더라고요. 부모가 아셔야 되고 부모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또 그 주제를 가지고 집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맞아요. 것이 너무 또 네. 중요하고. 아니면은 이동 같이 하면서 네. 저희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세금이거든요. 네. 그 세금 낸 거 가지고 뭐 이런 지나가다 뭐 소방서도 볼 수 있고 경찰서도 볼 수 있고 대중교통도 보고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는 거를 서로 얘기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네, 학생들만 딱 배우면은 그게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1주 동안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네, 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캠프 같은 경우는 깨우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네. 그 1주 동안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네. 기대도 안 하고. 네. 대신에 그게 뭔가 스파크가 터져서 꾸준한 지속적인 대화, 이런 대화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시대는 답을 잘하는 것보다 답 잘하는 거는 AI가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네. 질문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제 책에서도 이제 하브르타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속가능 개발 목표, 경제적인 거, 지정학적인 거. 제가 최근에 지도해주는 아이들, 학생들 중에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들으시면 아실만한 뭐 웬만한 인가 학교들, 네. 비인가 학교들도 들어가 있고, 작년도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고 한국에. 네. 미국도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이런 세계적으로 뭐 이슈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었어요. 되게 거의 공부도 정말 최고로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다 무슨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엄 그때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해봤었고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관심도 많이 없고 부모랑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면 없어요. 오히려 이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면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게 정치적인 이 양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집안에서조차도요. 네. 딱 그냥 입시 위주로 그 관련된 것만 열심히 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국이 진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관심을 크게 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집안에서 얘기 안 하는 입시 준비가 더 바빠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근데 문제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흐름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건 꼭 집안에서 대화를 해야 되죠. 발언을 했을 때 이게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하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집안에서라도 해야죠. 네, 이러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제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했었어요. 제가 하는 수업 중에 온라인으로 현재 글로벌 트렌드, 지정학, 경제, 투자 수업하는 게 있어요. 주에 있었던 뉴스, 주요 뉴스 같은 것을 다 읽어보고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기업 하나 아니면 그 어떤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반도체 당연히 얘기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AI 핵 에너지 자율주행 관련된 뭐 테슬라라던가 이런 건 당연히 했었었고 전력 이런 것 같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가상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제 둘째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딱 보면 제가 대화를 많이 했던 주식 위주로 그게 아니까 대만에 갔다 왔기 때문에 TSMC도 직접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주식. 근데 거기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다 거의 독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핵 시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약간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수익률이 되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실제 투자는 언제부터 해주실 거예요? 주식은 가상 주식으로 일단 하고 있고 주식은? 원래 그 전에 했던 거는 가상 화폐를 했었어요. 가상화폐도 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오. 거는 이건 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절대는 아니지만 거의 시도하지 않는. 한국에서 뭘 하고 있냐면 경제 교육을 해준다고 해서 많은 부모님께서 미국 주식을 사주세요. 대신 사주는 거죠. 네, 이게 애플이 됐던, 뭐 애들이 좋아하는 디즈니가 됐던, 뭐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주식을 사주시는 거죠. 그거 사주는 거는 경제 교육 안 된다 생각해요. 세상 흐름을 알고, 그럼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전기차 회사로 본다면 솔직히 메리트가 없거든요. 전기차는 이미 중국이 진짜 휩쓸어 버리고 이미 시장 점유율도 뭐 BYD라는 그런 중국 기업이 테슬라보다는 벌써 점유율이 높으니까. 근데 그것만 본다면 이게 솔직히 투자 가치가 있나? 뭐 일론 머스크는 워낙 뭐 알려진 인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이제 그 기업을 약간 미래산업 기업으로 본다면 조금 더 시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식을 살 때 전기차 회사이기 때문에 산다.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테슬라 주식을 산 아이들하고 미래산업들을 다 아는 거죠. 왜냐면 거의 미래에는 AI와 로봇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게 옵티머스라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곧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쪽으로도 하고 있고 그 테슬라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전기차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속적인 그런 에너지와 이런 것 미래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 기업이지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주는 것보다도 같이 그런 걸 알아가고 공부하면서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